점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행복한 노후 준비 이렇게 하라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3, 3번의 기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한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테크보다 재취업에 전념하라. 제 주변에 보통 퇴직하고 나면 이제 좀 두둑한 돈이 들어오니까 자본금을 해서 장사를 하신다던가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거보다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더 현명하다고요. 네. 그 50대 분들 많이 만나보면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퇴직금도 있고요. 근데 마음이 급해져요. 왜 급해지냐면 자녀들 마무리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무리한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무리한 창업이 노후 파산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이 창업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노후 창업을 했을 때, 50대 창업을 했을 때 10곳 중에서 한 8곳 정도가 폐업을 한다는 자료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시면은 회사는 뭐라고 하죠? 전쟁터인데 회사 밖은 지옥이다. 맞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창업은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네요. 재취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자영업의 세계가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주변에 보면은 퇴직을 하시고 나서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내가 찾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수도 좀 작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이고 힘들고 차라리 그런 일을 하느니 내 사업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접근들도 하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노후 이제 50대가 넘어서 맨 처음에 현역으로 일했을 때의 눈높이로 그다음 일자리를 얻으시려고 생각하면요. 상당히 어렵고요. 네. 항상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괜찮은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눈높이를 현역이 아닌 노후의 눈높이로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대가 아니라 노후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서 그러니까요. 재취업에 성공을 하셔서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 이곳엔 모두가 은퇴하는 시기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전업주부에서 2년 전 바리스타가 된 송숙자 씨. 어서 오세요. 송숙자 씨는 아들 둘을 모두 결혼시킨 후 이젠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데요.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뭔가 있었어요. 나이만 먹으니까 너무 나태해지니까. 60대라는 나이와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경력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지만 과감하게 용기를 낸 결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저도 그 용기 내기까지 참 힘이 들었거든요. 나이 먹었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 용기 한번 내보라 하고 싶어요. 퇴직 후 재취업을 꿈꾸는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낮은 급여와 한정적인 일자리인데요. 3년째 분식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엄기범 씨도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호텔에 이제 저 한식당과 한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식당 운영은 물론 해외에서 사업까지 했던 엄기범 씨. 재취업을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눈높이를 낮춘 끝에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만났습니다. 과거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제 그렇게들 생각했는데 뭐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점점점 사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부 눈높이를 낮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눈높이를 낮춰서 일찌감치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